네, 반갑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 첫 번째 컨퍼런스, 비대면 컨퍼런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의 사무국장 공성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아주 근간의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기회와 본인들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전국 곳곳에 숨은 보석 같은 창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곳이 비즈니스가 있는 곳이라면 스타트업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도전하고 또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근데 막상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여러 현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곳 한 곳 진정한 숨은 보석 같은 지역 창업 생태계를 발굴해서 우리 창업가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한테 소개시켜 드린다는 취지에서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를 준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숨어 있는 혹은 잘 알지 못하고 궁금하긴 했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조금은 두려웠던 그런 지역 창업 생태계 한 곳 한 곳들을 집중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생태계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업의 플레이어들, 그리고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만약 그 생태계에 진출했을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혹은 소개해 줄 수 있는 지자체 혹은 지방 정부의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재밌게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기 나누는 그런 자리로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관심 있게 본 지역은 진주입니다. 뭐 다들 이제 그 진주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진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은 진주에 과연 창업 생태계라는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궁금해 하실 정도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진주는 경상남도 서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면 뭐 가장 큰 지역으로는 창원, 네, 있겠죠.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창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 창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인근에 부산과 울산 등등 많이 그 기업들이 위치할 수 있는 거대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진주라는 곳도 경남도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개의 세션으로 구분했습니다. 처음은 그 경상남도 전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우리 경상남도의 창업지원단 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경남 지역의 창업을 육성해주는 중요한 기관들, 그리고 창업의 자원들, 먹거리를 가지고 계신 그런 기관을 모시고 한 세 곳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남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역의 가장 좋은 창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경상국립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 뭐, 물론 전국구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라믹 기술원을 모시고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업 그 엑셀러레이터,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업 엑셀러레이터인 시리즈 벤처스를 모시고 경남 지역의 창업 자원들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들을 하고 있는지도 듣는 시간으로 해서 총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다소 운영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로 추후에 좀 더 편집을 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만들 생각이니까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할 때는 다소 좀 네, 어색함이나 실수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말을 버벅거린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그러면 처음 우리 경남도청 창업지원 단장님 모시고 지역의 경상남도라는 곳이 과연 창업하기 매력적인 도시인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상남도청의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단장님이십니다.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과 한 11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인이었고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지 딱 11개월 됐는데, 지난 11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27년 정도 이렇게 민간 스타트업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뭐 몇몇 개의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공무원이 된 지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예, 경남도의 이제 창업지원단을 맡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주변의 평들이 단장님이 가시고 나서 동네가 바뀌고 있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그간은 이 창업이라는 생태계에서는 약간 좀 너무 로컬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꽤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남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 경남도 창업 생태계가 사실은 외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광역시 대비해가지고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조금 공유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예. 예,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저는 잘 보이는데, 네, 잘 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셔도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네. 전체 화면으로 바꿨고요. 요 자료는 제가 작년 9월 말에 이제 경남도에 이제 창업지원단장으로 조인한 이후에 저희 도에 보면은 기초지자체가 18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시지역이 한 10개, 군지역이 한 8개 그렇게 있는데 그 창업 생태계가 있다고 할 만한 지역이 주로 이제 시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9개에 해당하는 지군을 한 4개월여에 걸쳐가지고 15번 정도 매주 방문을 좀 했었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경남 창업 생태계 소개 겸 이제 혁신 전략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스킵하고 그 목차별로 그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도의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인구가 한 33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인근 부산도 한 332만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부산하고 경남은 어떻게 보면 인구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청년 인구도 경남이 한 70만 조금 넘고요. 부산이 한 80만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차이가 나지만 비슷하고요. 반면에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은 어, 경남이 이제 도 전체적으로도 보면 이제 부산의 한 13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창원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놀라운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안 건데 서울보다 창원시의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도 가도 창원시 경계를 못 넘는 그런 정도로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저희 창업 생태계를 좀 들여다보면요. 저희가 그 누적으로 기술 창업 기업 수가 한 8만 2천 개 조금 넘습니다. 부산이 한 10만 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현재로 보면 부산 대비해가지고 조금 이제 모자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년 신규로 생겨나는 이제 기술 창업 기업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개 정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이 한 11,300, 400개. 그래서 한 6, 700개 정도가 매년 부산보다는 더 빠르게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굳이 뭐 전략을 안 들이밀더라도 뭐 4, 5년 후면 부산을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예상을 좀 해보고요. 반면에 이런 수요적인 측면의 그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가지고 이런 창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지원 기관이나 보육실이나 뭐 투자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 지원 기관이 한 107개, 서울이 뭐 223개에 비해 가지고 저희는 65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육실 수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제 뭐 그 질적인 수준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요.
투자사나 뭐 엔젤클럽, VC로 가면은 뭐 더 심한 그런 악조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남 창업의 어떤 불리한 조건을 조금 극복해보고자 저희가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데 앞서가지고 저희 강점을 조금 살려봤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경남이 전국에 있는 17개 지자체 중에 가장 제조 기반이 이제 공고한 그런 지역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도, 뭐, 투자도 이제 기존에 이제 ICT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도 기존에 이제 뭐, 창업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별, 지원에 추가해서 이런 산업별 이제 창업기업을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 대학이 캠퍼스 포함해가지고 총 2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가진 강점이 국책 연구기관이 많아요. 뭐 한국전기연구원이라든지 제이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내세울 만한 게 강서특구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14개 강서특구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저희 경남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이제 소재 관련된 그런 강서특구,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우주항공, 김해에 있는 의생명 강서특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다른 한 가지 장점이 이제 이런 전국 최다의 이제 국가 산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뭐 우주항공이나 원전이나 해양조선이나 방산 관련된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계나 소부장 쪽에 중견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 창업을 가장 전국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 지역을 판단하고 이제 뒤에 넣습니다만은 이제 글로벌 제조 창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혁신 전략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량적으로는 2027년 앞으로 5년 후죠. 5년 후까지 IPO 스타트업 한 10개사, 글로벌 유니콘 한 3개사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IPO 스타트업 10개사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IPO 스타트업, 프리-IPO 단계의 스타트업만 하더라도 한 6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5년 뒤면 10개가 아니라 뭐 한 20개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 유니콘 세계에서 만드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니콘들이 기존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ICT 기업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제조 쪽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남에 제조 외에도 비제조 쪽에 그런 훌륭한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니콘들을 만들어내는데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중에 창업하기 가장 좋은 이제 강력 지자체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어떤 의지고요. 그래서 전략 방향으로는 기존에 사실은 저희가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업 보육실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이라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창업 습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질적으로 좀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옮기려면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 사실 KTX 아니면은 뭐 자동차잖아요. 근데 도로망은 잘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KTX가 뭐 기존까지는 뭐 잘 안 되고 있었는데 9월 1일부로 저희도 SRT가 계속 개통이 돼요. 그래서 기존 KTX 외에 SRT가 개통돼서 이런 수도권이나 인접 번역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기회의 불모지 경남에서 이제 기회의 땅 경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전략의 큰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4대 혁신 전략하고 10대 중견 과제를 저희가 세팅을 좀 해봤는데 요거는 뒷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세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략이 스타트업 혁신 DNA를 활용한 지역 산업 혁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창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로 이야기됐던 게 창업을 지원하는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올드한 그런 패러다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창업을 한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BT가 잘
그 진행되는 그런 기업들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다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얼마 전에 BCG 보고서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조 분야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그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위 내지는 3위 정도로 그렇게 들었는데 제조업 혁신 지수는 7위로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강성 산업인 제조업을 다시 한번 이제 부각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전략을 조금 선택해봤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 플러스라는 이제 육성 프로젝트가 나왔지만 저희도도 이 1000 플러스 기업 중에 적어도 10%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좀 삼고자 이렇게 초격차 스타트업 10 플러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우주항공이나 원전이나 조선이나 방산 쪽에 이런 도내 이제 창업 기업들, 그다음에 도내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이런 산업에 유관한 이제 창업 기업들이 도내에 이제 있는 관련 대기업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대우해양조선이나 하나디스나 하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금 기회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 신기술 기스타트업 리그라고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4월 초 정도에 이제 아마 리그가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 어,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략 산업 외에도 AI나 바이오나 콘텐츠나 이런 쪽 기업들이 조금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그 창업 인프라 혁신을 뽑아봤는데요. 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인구는 사실은 부산하고 비슷한데 부산은 굉장히 그 단일 지역에 인구가 밀집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를 들면 뭐 센탑이나 이런데 그런 창업 주택 시설이나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 충분히 이제 그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 기업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도 가도 이제 창원의 경계를 넘기는 힘들고 가도 가도 경남의 경계를 넘기는 힘든 그런 엄청난 땅덩어리에 살고 있어서 적어도 한 3개 정도 저희 3대장이라 그러는데 예, 동북권에 청년 기술 창업 아카데미 그다음에 중부권에 캠퍼스 혁신파크 서부권에 이제 그린 스타트타운이라고 이렇게 3개의 창업지식 시설 그러니까 뭐 유사하게 이제 서울에 있는 프론트원이나 아니면 서울 창업부나 이런 시설처럼 그런 지적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다행스럽고 이제 감사하게도 국비공모사업 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만 잘 챙기면 그 2026년 말 7년 초 정도면 이 세계 거점을 중심으로 남의 창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동북권 청년기술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에 이미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 시설들이 단순하게 어떤 기관이나 공공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계획에 수도권에 있는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민간 투자사라든지 창업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나라 전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역에 내려와 보다 보니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창업 기업들이 자금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금을 확보를 하려면 사실은 시드머니 정도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데 스케일업 자금이나 아니면 뭐 글로벌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엑스를 위한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부분 서울로 떠나시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근데 최근 제가 오고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는 오히려 저희 도로 유입되는 그런 창업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름칠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뭐 손에 꼽히는 몇몇 개 기업을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주요한 원인을 좀 살펴보니 저희가 그 창업지원단이 생기고 저희 도에 이제 중소기업 투자기금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요게 현재 규모가 한 24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기금을 출자해서 만든 펀드가 2,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직 그 존속 기간이 남아있는 펀드가 한 1,700억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펀드를 2027년까지 기금 규모로 1,000억, 그다음에 펀드 규모로 1조까지 이제 만드는 게 목표고요. 벌써 이제 5천억 가까이 달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2027년까지도 안 가고 조기에 좀 이런 부분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초기 창업과 관련된 자금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업 펀드나 이제 엑시 펀드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산업 쪽으로도 뭐 기존에 뭐 원전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은 펀드가 있는데 우주항공이나 방산, 바이오나 콘텐츠 이런 쪽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전략 산업별 펀드를 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저희가 미쳐보고 싶은 게 그 팁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팁스 운용사 대부분이 이제 또 수도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팁스 선정 기업들이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꼭 수도권에서 운영사들이 선택되어져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팁스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지역 자체적으로 팁스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이런 분들께 기회를 못 가신 이제 지역 창업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문화 혁신인데요. 여기 자료에는 이제 글로벌 체조 창업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조금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브랜드를 조금 바꿀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오픈이 될 텐데요. 그, 특히나 전국 단위의 그런 창업 페스티벌이 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잘 아시는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컴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KDB의 넥스트라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의 트라이 에브리띵, 그다음에 부산의 플라이아시아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만의 색깔을 살린 그런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오프 더 레코드라서 공개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조만간에 이제 기존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글로벌 창업과 관련된 페스티벌을 아마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가 저희 창원 국가산단 조성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대 행사와 함께 개최되기도 하고요. 그런 큰 국가적인 의미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가 전국에서 매년 한 450만 정도에서 650만 정도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제 군항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벚꽃 엔딩은 저희 경남에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까운 부산조차도 이제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도 내에 한 23개 정도 이렇게 대학 자원이 있는데 그 대학들 각각이 가진 이제 강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스스로 이제 대학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 대학 내 여러 가지 뭐 연구시설이나 지적재창권이나 교수진이나 아니면 포닥들 그런 인적인 자원 포함해가지고 본인 대학의 고유의 어떤 강점을 살린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거를 또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23개 대학 중에 이제 3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15개 팀이 열심히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저희 지역의 어떤 또 하나의 특징 내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이제 조선업이나 원전 위기 때 이런 대기업에서 관련된 직무, 뭐 기술 직무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직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20년에서 30년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종사하시다 나오신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중장년들을 이제 창업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창업 기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실은 인력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창업 기업에 가서 시레벨 또는 아니면은 뭐 진짜 인턴처럼 영화 인턴처럼 그렇게 같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 뭐 그 향후에 5개년간 한 1조 3천 정도 예산을 좀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지원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드리면 그 세상에 없는 업을 만드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었는데 저희는 그 사라지는 업을 새로운 기술로 다시 살리는 것도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요. 앞으로 뭐 비록 지역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부터 먼저 앞장서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기회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가 너무 단장님. 길었죠? 아유, 아닙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경남의 창업 방향, 창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이 방향을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소개해 주실 만한 시간들이 종종 있었나요? 저는 왜 처음 듣는 것 같죠? 사실은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죠.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어떤 뭐 컨퍼런스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부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전부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 상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생태계를 소개하는 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제 막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그뭐 저도 이제 고향이 그쪽 예, 창원이다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 창원 산단에 대한 그 자부심, 국가 산단으로서 굉장히 좀 그 최대 규모 그리고 가장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단이라고 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왜 창업의 키워드에서는 항상 경남이 뒤처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 뭐 좋은 인프라가 있다고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왜 창업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그 제 기억에는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벤처 1차 붐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때는 창업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벤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했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서 뭐 자생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겨난 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2차 벤처붐 내지는 이제, 어, 또 스타트업 붐이 좀 불기 시작한 게 뭐, 한 2015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차도 이제 주로 전국에 있는 뭐 17개 창경센터가 생겨나가지고 전국적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책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그랬을지 모르지언정 이제 뭐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세계 10대 도시에 올랐을 정도로 성숙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창업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의 키워드가 발생된 게 결국 IT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였다고 봐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볍게 예.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창업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와 조건들이 갖춰지면서 창업이 활성화됐다고 봐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조 기반 창업은 굉장히 좀 문턱이 높은 창업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남에서 제조 창업의 강한 지역 창업 생태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나름 인프라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조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차별화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조 창업 같으면 굉장히 허들이 높고 뭐 수요가 있을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전에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왔었고요. 그런 선입관도 있었고 그러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제조의 가장 이제 저변이 되는 게 소부장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남이 이미 소부장 쪽에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중장대한 이런 뭐 전략산업 쪽에 이제 스타트업들의 역할도 뭐 우주항공 같은 예를 들면 뭐 누리호의 어떤 부품 개수가 한 20만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20만 개를 그러면은 뭐 다 수입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결국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가지고 역할이 충분히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남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발사체 쪽에 빅3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발사체 스타트업 중에 한 군데가 예전에 있는데 대부분 있죠. 근데 그 기업 대표님을 한번 뵀는데 그 기업 대표님은 일주일에 2일 내지 3일을 창원에 내려와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드는 발사체 대부분의 그 부품들이 창원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저희 도내 이제 스타트업하고 활발하게 교류도 하시고 서로 간에 공동 연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부품을 조달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또 여기도 대전이네요. 대전에서 그 자폭 드론 하시는 이런 기업의 대표님들도 다녀가시는데 여러 가지 향후에 이제 그 이런 방산 분야 쪽에 뭔가 완성품을 만들려 그러면 대부분 보안이 걸려 있고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최종 세일즈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대기업에 이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저희 도로 내려오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주신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가장 제조 창업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은 이런 소부장 스타트업들을 그 활발하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자원 중에 이제 3대 강소 특구나 아니면 대학에 이런 연구력을 이제 창업기업들하고 접목을 해서 그래서 이들의 어떤 역량을 배가하는 그런 쪽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이제 공공기관 내지는 이제 공공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단순하게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연구실에서 랩 규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포항에도 한 가지 예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양산 단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자본력을 갖추고 이런 이제 초기 양산에 해당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여러 가지 자본력이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해서 공유 공장이라는 컨셉으로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이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렇긴 한데 이런 ICT 스타트업 말고 이제 뭔가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스타트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물류 인프라예요. 근데 그런 물류 인프라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거는 저희 단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RT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도로망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기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창업이라는 키워드 하에 이런 제조 기반한 창업자들이 겪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제품의 조달, 자원의 조달, 혹은 인적 조달 이런 것들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IT 기반에서 하는 이 스타트업들이야 클라우드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을 해도 되는 건데 네, 실제 제품을 만들고 유형의 무언가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가장 적절히 내 제품이나 내 부품을 만들어 줄 곳, 혹은 이게 또 적용될 곳, 이런 거에 그 중간자들, 그러니까 그걸 찾아주거나 연결시켜 줘야 되는 중간자들을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카라는 의미 자체가 그 지역 내에서 모든 걸 다 공수 혹은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라는 의미이니까 경남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이게 가장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러려면 그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깨어 있는 창업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보이거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역 창업 자원 중에 가장 좀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런 그 엑셀러레이터 혹은 투자자들. 사실 이게 빅사이즈, 빅하우스 투자자들이야 수도권에서 자본가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이 중간자들, 이 자본을 연결시켜주고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분들에 대한 육성 대책이 조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뭐 저희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격 플러스 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경남형 엑셀러레이팅이라고 리그를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략산업 리그, 미래혁신 리그, 지역혁신 리그 이렇게 만들었고요. 꼭각 리그별로 10개 정도씩의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엑셀러레이팅하는 프로그램에 그 수도권 엑셀러레이터들을 많이 인바이트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사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시고 그다음에 엑셀레이팅도 하시고 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제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 그 이런 지역에 이제 원거리에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 저희가 이제 또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그렇게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투자사나 아니면 엑셀레이트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을 하겠지만 저희 도내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또 수도권에 가서 그 IR 피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수도권에 이제 빅바이어들 대상으로 B2C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대핑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사까지 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본사는 여전히 여기에 둔 채로 그렇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지금 9월 1일부로 해가지고요. 그 저희 역삼동의 tip스타운 S3에 저희가 그 아직 브랜드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며칠 내로 정해질 것 같은데 수도권 투자 유치 및 이제 지사 거점을 만듭니다. 예, 그때 또 다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참여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게끔 권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역에 있는 또 자생하는 엑셀러레이터들에게, 좀 더 전문화된, 그리고 좀 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로 선정하게끔 또 도와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페스티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네. 각 지자체별로 창업 페스티벌을 각자의 나름의 색깔을 담아서 하려고들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져 가는 게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경남도에서도 이제 창업 네. 페스티벌 한다고 이렇게 크게 포부는 밝히시긴 했는데, 어떤 걸 좀 살려야지 지역 색깔을 잘 담은, 혹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색깔을 잘 반영한 페스티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새는 뭐 두 가지로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공통분모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창업이라는 주제의 페스티벌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공통분모들의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엑스비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는 할 텐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남의 지역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은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저희 18개 이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현재로서 산업 생태계가 있는 9개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지자체가 잘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양산 같으면 이제 기존에 이제 자동차 산업의 어떤 밸류체인, 스플라이 체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지금 현재는 미래 모빌리티나 이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특징들. 그다음에 김해 같으면 또 반면에 이제 콘텐츠나 이제 바이오 쪽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밀양 같으면 이제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이 많고요. 또 그 뭐 창원으로 오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위산업이나 아니면 에너지나 이제 원전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서부권에 해당하는 이제 진주나 사천으로 가게 되면 항공우주나 항로하나 이런 쪽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하동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또 소위 우리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와 같은 이제 창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다양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그 소개 드릴 수 있는, 공단의 이제 글로벌 향으로 소개 드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이제 페스티벌을 기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생각은 한번 저희가 네네. 공식적으로 리리즈할 일이 생기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엑셀러레이터들 많이 관심 있게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잡은 키워드에 진주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주라는 지역이, 저는 뭐 창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주에서 또 이제 학교도 나오고 해서, 나름의 애착이 가는 동네이긴 한데, 그 애착에 비해서 진주의 창업이란 키워드가 어울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려오는 다양한 소식들에 의하면 진주가 이제 뜨고 있는, 경남에서 밀고 있는 창업의 핵심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곳들이 많아서, 진주에 어떤 좀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 단장님 뭐 몇 가지 좀 짚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걸 진주를 진주만으로 해석하면은 조금 너무 협의의 그런 해석일 것 같고요. 진주는 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린산권에 있는 여러 지군들도 같이 하고 있고, 뭐 하동이나 뭐 산청이나,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또 사천도, 진주와 사천은 행정구역상의 어떤 경계는 나눠져 있을지 몰라도 거의 뭐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린이나 항로하나 아니면 그 항공우주 쪽이나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사천에 이제 항공우주청이 연말 내지는 내년도 연초 정도에 아마 개청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진주에 어쨌든 저희 경남 지역 내에서는 가장 이제 대학 자원이 풍부합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국립경상대를 비롯해가지고 뭐 연안공대라고 해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에서 이제 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뛰어난 그런 그다음에 창업적으로도 역할이 큰 그런 대학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 자원에 기반한 그런 창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교수 창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창업 동아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지역으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나름의 그러면 창업 인프라들, 뭐 이후에 또 진주로만 해서 이게 뭐 대학이나 기술원, 세라믹 기술원 모시고 얘기 나누긴 하겠지만, 이런 창업의 인프라나 창업의 리소스가 될 만한 국가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진주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뭐 이거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드리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같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나름의 또 경쟁이 있다는 거는 뭐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나쁘게만은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저희 그 도 내에서도 비슷한 경쟁이 있습니다. 지군 간에.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진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의지와 그다음에 실행력을 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고 도에서도 많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상국립대 칠안 캠퍼스 내에 이제 그린 스타트업 사원이라고 이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창업 거점 3대장 중에 이제 서부대장을 이제 한 2026년 정도면 이제 완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린바이오 캠퍼스라든지 창업중심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창업교육 선도대학이라든지 이번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진주를 비롯해가지고 저희 경남 서부권의 창업 생태계를 컨텀 점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더 듣기로 하는데, 진주가, 나름 그래도 문화와 청년의 도시로 이게 유명한 곳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맞습니다. 이제 산업의 도시로 이렇게 집중할 때, 진주는 이제 문화와 청년,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고풍적이면서도 다채로운 그 동네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창업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 진주가 또 이런 그린이나 환경이나 바이오 쪽으로 집중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부분이, 반갑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좀 되게 아쉬운 얘기로는, 진주 엑셀러레이터가 한 곳이고요. 엑셀러레이터에게 투자받은 진주 기업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엑셀러레이터가, 경남 지역, 특히 이제 진주는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중하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단장님? 이제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엑셀러레이터가 특정 지역에 있는 거를 꼭 그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뭐 비록 이제 창원에 이제 7개 정도의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이제 진주에 한 개가 있습니다만은 창원에 있다고 해서 창원에 있는 창업기업만 뽑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 이제 전체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이제 심사 대상으로 놓고 그다음에 소싱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이제 딜을 발굴하고 이제 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 물론 이제 가까이에 있으면 더 자주 더 많이 보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최근에 다행히도 한 개의 이제 신규 엑셀러레이터가 생겼는데 이 한 개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차원의 이제 지원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 한 개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믿기 어려운데 제가 아는 그런 기업들만 하더라도 뭐 적어도 뭐 10여 개는 돼가지고 그거는 한번 좀 정정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네, 체크해 예, 예. 보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네.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오늘 이거 하는 거 보고 진주로 내려가냐 마냐 얘기를 하시길래, 네. 잘 들어보시고, 예, 예. 진주 가서 꼭 네. 해보시라고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네, 예, 근데 고맙습니다, 그 단장님. 사실은 네, 저도 예, 매주 한두 차례는 꼭 진주 갈 일이 생겨가 진주를 가거든요. 근데 우리 창업자들 입장에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뭐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자와 직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말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여기 도청이 창원에 있지만 않으면 진주는 진짜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우수한 이제 경주 환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 제가 다녔을 때하고 지금의 진주하고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진주가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뭐 여러 어떤 중견급 기관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여기 뭐, 중진공도 거기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 또 어디가 있죠? 중진공이랑? 국가기관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진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진주가 나름 이제 살기 좋은 동네까지도 네, 넘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뿌듯하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그 진주 혁신도시 외에 우주항공청 배후의 혁신도시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의 뭐 한 4만에서 한 10만 가까이 이렇게 또 인구가 추가적으로 또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예. 네. 단장님, 올해 저희가 얘기 나눴는데, 뭐, 마지막으로 경남도에 대해서 뭐, 칭찬 혹은 뭐, 향후의 포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저희가 여러 엑셀러레이터나 혹은 창업 생태계에 있는 창업가들, 경남에 와서 꼭 창업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제가 칭찬 내지 자랑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드리는 거는 조금 죄송할 것 같고요. 그 우리 전국의 창업 생태계에 계신 그 투자사나 아니면 민간 창업 지원 기관이나 아니면 뭐 중기부나 나머지 이제 여타 이해 관계자들께도 다 함께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저희 경남이 아니더라도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이유가 이미 서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창업하기
좋은 도시 이제 10위 정도 됐으면 나머지 지역들이 창업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나라 창업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잘 안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내려와서 조금 겪은 바로는 한 가지 이제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선입관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 선입관이라는 게 흔히 이제 국비 공모사업 발표 심사 가면 주로 이제 심사위원들이 수도권 내지는 아니면 대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하시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수요가 있냐. 그러면 아까 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죠. 저도 이제 수도권에 있을 때는 수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려와 보니 이제 충분한 수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어느 나라더라 최근에 본 나라 한 군데 나라 전체에 한 해 신규 창업 기업 수가 한 7만 개 정도 되는데 뭐 경남이 한 2만 개 가까이 매년 신규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주로 그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의견 청취를 수도권이나 아니면 뭐 대전에 계신 그런 교수진 아니면은 기존에 창업 지원 기관에 몸담았던 분들 이분들 의견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관련된 관계자들 의견도 많이 청취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너무 수도권에 몰려있는, 뭐, 물론 그게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니까 메가시티로 가는 게, 기류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생태계도 같이 받쳐줘야지,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의 선진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이 엑셀러레이터 관련된 사업들 저희가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지역에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변을 저희 단장님께서 열심히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